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학년 1학기 기본과정 1단원 소인수분해 단원평가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 중 소수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었어요. 우선 우리는 자연수를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먼저 소수, 그리고 합성수, 남은 하나 누구죠?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1이 있었습니다. 그럼 소수가 뭔데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소수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다. 그럼 5 소수인가요? 맞습니다. 10은 소수가 아니죠. 1과 10 말고 다른 약수를 가지고 있고요. 13 소수 맞고요. 27 합성수입니다. 34 합성수고요. 37 어때요? 37 소수 맞습니다. 43 소수 맞죠? 54는 소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수는 몇 개다? 4개다. 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거듭 제곱 배웠습니다.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하는 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부르고요. A를 N번 곱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간단하게 씁니까? A의 M제곱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어요. 확인해 볼게요. 2가 2번 곱해졌으니까 2의 제곱, 4가 2개, 4의 제곱, 7은 하나 곱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어때요? 분모에 3이 4번 곱해졌어요. 3이 4번 곱해졌고 분자는 1입니다. 따라서 2번 옳지 않고요. 3번 분모에 2가 2번, 5가 2번 곱해졌고 분자는 1입니다. 따라서 얘는 맞는 표현이에요. 4번 3이 2개 곱해져 있었어요. 근데 3을 4개 더 곱해요. 3이 총 몇 번 곱해졌을까요? 3은 총 6번 곱해지게 되면서 3의 6제곱분의 1, 옳지 않은 건 2번과 4번입니다. 우리 3번 문제는 단원평가에도 출제가 되었고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유형입니다. 315의 자연수를 곱해서 어떤 수의 제곱을 만들고 싶어요. 우선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개념, 제곱수의 특징은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입니다.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같은 수를 2번 곱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들어가는 수의 개수가 짝꿍이 맞아야 돼요. 짝이 맞다는 건 개수가 짝수개여야 하므로 지수가 짝수여야 된다. 우선 315를 소인수 분해해볼까요? 315는요. 5로 나눠주면 5, 6에 30, 5, 35, 3으로 나누면 21, 3, 7에 21이 되면서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서 제곱수를 만든다? 지금 누가 짝꿍이 없나 한번 보세요. 3은 2개니까 짝꿍이 맞아요. 근데 5가 짝꿍이 없네요. 그럼 5를 하나 넣어줘야 되고 또 7도 짝꿍이 없으니까 7을 하나 넣어주세요. 그럼 우선 꼭 필요한 수는 5 곱하기 7, 35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5 곱하기 7을 곱해도 되지만 짝꿍을 맞춰서 2가 2개 더 오는 거 괜찮습니다. 5 곱하기 7이 필요한 건 맞는데 3의 제곱을 더 데리고 와도 돼요. 5 곱하기 7에다가 4의 제곱을 데리고 와도 됩니다.
근데 질문이 뭐예요? 첫 번째로 작은 수랑 세 번째로 작은 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작은 수는 5 곱하기 7, 35가 될 거고요. 세 번째로 작은 수는 뭐가 될까요? 5 곱하기 7 곱하기 3의 제곱인 315. 정답은 35와 315입니다. 4번은 3번과 같은 유형인데요. 3번은 뭔가를 곱해서 짝꿍을 만들어준다면 4번은 불필요한 짝꿍이 없는 친구들을 나눠서 없앰으로써 제곱수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2의 4제곱 짝꿍이 맞아요. 3이 3개. 얘는 짝꿍이 안 맞죠? 5도 혼자 있어요. 짝꿍이 없습니다. 그럼 없는 친구는 집에 가야 돼요. 따라서 짝꿍이 없는 3 하나가 없어져야 되고 5도 하나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때도 꼭 얘만 되나요? 아니요. 3 하나랑 5 하나 없어지는데 이 두 개가 같이 가도 돼요. 3 하나랑 5 하나가 가면서 남은 3 두 개를 같이 데려가도 돼요. 3 하나, 5 하나 가면서요. 2도 2개, 3도 2개 이렇게 집에 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없애서 제곱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질문은요. x값이 될 수 있는 걸 모두 고르래요. 우선 3 곱하기 5 돼야겠죠. 그리고 얘에 해당하는 3이 3개, 5가 하나 없어지는 5번까지 정답입니다. 5번 약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우리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 플러스 1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2의 세제곱의 약수를 찾아볼게요.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2, 8이에요. 우리 8의 약수 뭐 있죠? 1, 2, 4, 8이 있습니다. 근데 4는 2의 제곱이고요. 8은 2의 세제곱이요. 약수 몇 개예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4개예요. 약수의 개수는 지수인 3보다 하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수에 1을 더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기억부터 볼게요. 2의 5제곱의 약수는 6개. 3의 지수 1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3의 1제곱의 약수는 2개가 되니까 곱해서 12개. 니은 2의 4제곱의 약수 5개. 5의 제곱의 약수 3개. 곱하면 15개입니다. 디귿이요. 지수가 없다는 건 1이 생략된 거다. 따라서 2의 약수 2개, 3의 약수 2개, 7의 약수 2개를 곱해주시면 8개가 됩니다. 리을이요. 2의 약수 2개, 3의 약수 2개, 5의 약수 2개, 11의 약수 2개가 되면서 다 곱해주시면 16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미음이요. 3의 제곱의 약수 3개, 5의 세제곱의 약수 4개, 7의 약수 2개가 되므로 곱해주시면 24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 잘 읽어주세요. 적은 것부터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가장 적은 디귿, 그 다음 기역, 다음은 니은, 리을, 미음 순서로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서로소인 수끼리 짝지어진 것의 개수를 물었어요. 서로소의 개념 뭐였죠? 공약수가 1뿐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했어요. 우선 기억 7과 11 공약수가 1뿐이 없죠. 기억 85 공약수 1뿐입니다. 서로소고요. 디귿은요. 9랑 21 모두 3을 약수로 가져요. 따라서 얘는 서로소가 아니고 리을 15와 20이 공약수 1뿐입니다. 미음 12와 60은 2를 공약수로 갖고 3도 공약수로 갖고 6도 공약수로 갖는 12까지 공약수가 되게 많죠. 따라서 미음은 서로소가 아니고요. 자, 121은 11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11과 121은 서로 소일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에요. 7번 문제 보시면 세 수의 공약수의 개수를 물었어요. 제가 공약수는 뭐라고 했었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했어요. 우선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기 위해서 소인수분해된 결과를 세로줄로 맞춰서 써볼게요. 최대 공약수, 약수기 때문에 지수가 작은 애가 내려와 줘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줄에서는 2의 제곱이 내려올 거고요. 두 번째 줄은 비어있는 칸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는 5의 세제곱이 내려올 거고요. 마지막 줄도 비어있는 칸이 있어서 내려오지 않아요.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바로 세 수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근데 지금 질문이 뭐예요? 공약수의 개수야. 그럼 다시 말하면 공약수의 개수라는 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죠. 이 친구의 약수가 몇 개냐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면서 2의 제곱의 약수는 3개고 5의 세제곱의 약수는 4개. 둘이 곱해주면 12개의 약수를 갖게 됩니다. 8번 문제 보시면 12, 24, 36의 공배수 중에서 라고 했죠. 공배수는 뭐예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입니다. 그럼 공배수를 찾기 위해서는 최소 공배수를 먼저 찾아야겠구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꾸로 나눗셈을 이용한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12로 나눠주면 1, 2, 3. 더 이상 나눠지지 않고요. 니은자로 곱해주신 게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72가 됩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72의 배수 중에서 900 이하의 자연수가 몇 개냐라고 했으니까요. 900을 72로 나눠보시면 되겠죠? 한 번 들어갑니다. 빼주면 180이고요. 두 번 들어가겠네요. 144. 나머지는 36이 되면서 72가 들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공배수 중에 9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12개가 됩니다. 우리 9번 문제는 교재에 똑같이 있던 문제인 거 아시죠? 세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270이야. 그럼 거꾸로 나눗셈을 해봐야겠네요. 5 곱하기 x, 6 곱하기 x, 9 곱하기 x는 모두 다 뭐의 배수죠? 5 곱하기 x, 6 곱하기 x, 9 곱하기 x니까 모두 x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x로 나눠줄게요. 5, 6, 9. 만약에 최대 공약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더 이상 나누면 안 돼요. 5, 6, 9 세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질문은 최소 공배수입니다. 따라서 2개만 나눌 수 있어도 끝까지 나눠줘야 된다. 3으로 나누면 5는 안 나눠지고요. 2, 3. 더 이상 나눠지지 않고 니은자로 곱해준 게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요. 우선 수를 먼저 곱할까요? 90 곱하기 x가 270이다. 따라서 x는 얼마였다? 3이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세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세 수의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고 최소 공배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선 세 수를 자리를 맞춰서 써보도록 할게요.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의 c제곱이고요.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래요. 최소 공배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이랍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요. 지수가 가장 작은 수는 지수가 1이어야 되는 상태고 지수가 가장 큰 수가 지수가 3이 돼야 되는 상태죠. 근데 얘는 지수가 2고 얘는 지수가 3이에요. 따라서 A는 얼마일 수밖에 없냐? 1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줄 볼까요? 자, 이 줄을 봤을 때 지수가 작은 수는 3의 세제곱이 돼야 되고요. 지수가 큰 수는 3의 4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미 3의 세제곱은 있어요. 근데 3의 4제곱이 없네요. 그리고 이 두 수는 지수가 같은 상황이니까 B가 4가 돼야겠구나. 세 번째 줄을 볼까요? 세 번째 줄을 보면 지수가 큰 수가 5의 세제곱이 돼야 되므로 여기 5의 세제곱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줄에서 지수가 큰 수가 7의 세제곱이 돼야 돼요. 따라서 C가 얼마여야 된다? 3이 돼줘야 된다. 얘네를 더해주면 정답은 8이 됩니다. 어느 문구점에서 연필 126자루, 지우개 225개로 선물 세트를 만들고 싶대요. 근데 선물 세트마다 같은 개수의 연필과 지우개를 넣어서 가능한 한 많은 선물 세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선물 세트의 개수를 A라고 하고 각 선물 세트마다 들어가는 연필과 지우개의 개수를 B, C라고 했을 때 걔네들의 합이 얼마냐라는 게 지금 질문이에요. 그럼 나한테 126개의 연필이 있어요. 이걸 모든 선물 세트에 똑같이 넣어주기 위해서는요. 선물 세트의 개수가 126의 약수가 돼야겠죠. 따라서 A는 126의 약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우개도 똑같이 넣어줄 수 있어야 하므로 225의 약수가 되겠죠. 결국 A는 126과 225의 공약수가 될 텐데 문제에서 가능한 한 많은 선물 세트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선 3으로 나눠볼게요. 3, 4, 12, 3, 2, 6, 3, 7에 21, 3, 5, 15. 한 번 더 3으로 나누겠습니다. 14, 25. 더 이상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선물 세트는 9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9. 9개의 선물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연필을 몇 자루씩 넣어줘야 하나요? 14자루씩. 지우개는 몇 개씩 넣어줘야 되나요? 25개씩이요. 따라서 이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48이 됩니다.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72cm이고 세로의 길이가 96cm, 높이가 120cm인 직육면체를 잘라서 정육면체를 만들고 싶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정육면체를 만들어 나갈 때 되도록 적은 개수의 정육면체를 만들고 싶어요. 아까 네, 정육면체가 적어지려면 한 변의 길이가 커져야겠죠.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최대로 해줘야지 개수는 적어질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런데 요 한 변의 길이는 72의 약수겠네요. 96의 약수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120의 약수인 공약수를 찾을 거고 그 한 변의 길이가 최대가 돼야 되므로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72, 96, 120. 뭘로 나눠지나요? 6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12, 16, 20. 4로 나눠주시면 4, 3, 12, 4, 4, 16, 4, 5, 20. 더 이상 나눌 수 없습니다. 따라서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최대 공약수 24가 될 거예요. 자, 24가 뭐라고요?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요.
그럼 가로에는 요 24cm가 몇 번 들어갑니까? 3번 들어가요. 세로로는 몇 번 들어가요? 4번 들어가요. 높이로는 5번 들어가기 때문에 1층에 3 곱하기 4 12개의 정육면체가 만들어지며 걔가 5층이 되기 때문에 총 60개의 정육면체가 생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13번 문제 보시면 가로가 80m, 세로가 96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깃발을 세우려고 합니다. 4개의 모퉁이에는 여기는 반드시 깃발을 세워야 하고요. 깃발은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한다는 건 간격을 넓게 세워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깃발 사이의 간격은 80과 96의 공약수 중에서도 넓게 세워야 되므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겠습니다. 8로 나누면 10, 12, 2로 나누면 5, 6이 되면서요. 깃발 사이의 간격은 16m로 심어줘야 돼요. 16m 이렇게. 근데 아가들 잘 보세요. 가로가 80이에요. 80 안에는 16이 몇 번 들어가나요? 라고 했을 때 80 안에 16은 5번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들어가요. 그때 모퉁이는 빼고 요 끝에 모퉁이는 빼고 사이에 심어지는 깃발이 몇 개인가요? 라고 하면 이 사이에 4개의 깃발이 심어지게 되겠죠. 마주보는 변에도 4개요. 세로도 한번 볼까요? 세로는 지금 96이에요. 96 안에 16이 몇 번 들어가나요? 하면 6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고요. 모퉁이 끝에를 빼고 사이에 몇 개의 깃발이 세워지나요?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심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모퉁이 4군데의 깃발을 더 추가해야 하므로 4개 더하기 4개 더하기 5개 더하기 5개 그리고 모퉁이 4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2개의 깃발이 필요하다. 어떤 자연수로 50을 나누면 2가 남는데요. 어떤 자연수로 50을 이렇게 나눠주면 2가 남아요. 이번엔 35를 나누면 3이 남아요. 87을 나눠주면 7이 남는다고 합니다. 남으면 버리기로 했죠. 따라서 50개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48개가 있었으면 네모로 나눠 떨어졌을 거예요. 따라서 얘는요. 다시 쓰면 48을 네모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얘도 남은 만큼 버리세요. 32를 네모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80을 네모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네모는 48, 32, 80의 공약수예요. 근데 그중 가장 큰 수를 물어봤으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거꾸로 나눠보겠습니다. 48, 32, 80. 8로 나눠지나요? 8, 6에 48, 8, 4, 32, 10. 이번엔 2로 나눠볼게요. 2, 3은 6, 2, 4, 2, 50. 더 이상 나눠지지 않고요. 최대 공약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16이 됩니다. 터미널에서 대전행버스는 10분마다, 광주행버스는 15분마다, 여수행버스는 18분마다 한 대씩 출발한다. 새 버스가 오전 9시에 동시에 출발했다면 바로 다음에 동시 출발하는 시간은 언제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우선 대전행버스는 10분마다 다닌대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10의 배수마다 대전행버스가 출발한다. 광주행버스는 15의 배수마다 출발을 하고 여수행버스는 18의 배수마다 출발을 하기 때문에 모두 동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10,
15, 18의 공배수가 돼야겠네요. 근데 셋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 없어요. 우리 공배수는 둘만 나눌 수 있어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5로 나눠주시면 2, 3, 18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3으로 나눠볼게요. 2, 1, 6. 이번엔 2로 나눠집니다. 1, 1, 3. 따라서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시면 90이 나와요. 90. 그 말은 90분마다 버스가 동시에 출발한다는 얘기고요. 90분을 환산해주면 1시간 30분이죠. 따라서 오전 9시에 출발했다면 다음에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은 10시 30분이 될 겁니다. 톱니수가 각각 28 그리고 70인 톱니바퀴 A랑 B가 맞물려 돌아가요. 톱니바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A에서 지나간 톱니의 개수와 B에서 지나간 톱니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A라는 친구는요, 28개의 톱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8의 배수마다 처음 자리로 돌아오겠죠. B 톱니는 어때요? 70의 배수마다 처음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둘 다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기 위해서는 28, 70의 공배수를 찾아야겠네요. 28, 70, 7로 나눠볼까요? 7, 4, 28, 10. 2로 나누면 2, 5가 되면서 최소 공배수가 140이 나와요. 자, 그럼 140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140개의 톱니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40개의 톱니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A 톱니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5바퀴 돌아야 돼요. B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2바퀴 돌아야 됩니다. 근데 질문은 A가 몇 바퀴 돌아야 되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5바퀴가 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14cm, 세로의 길이가 21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정사각형 모양의 게시판에 겹치는 부분 없이 빈틈 없이 이어 붙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를 붙여서 정사각형 모양의 게시판을 꽉 채우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정사각형 게시판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14의 배수이면서 21의 배수가 될 겁니다. 결국 14와 21의 공배수를 찾아줘야 되는 문제고요. 공배수를 찾기 위해서는 최소 공배수를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7로 나눠주면 2, 3. 최소 공배수 42가 될 거고요. 따라서 42의 배수가 바로 게시판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될 수 있다. 정답은 42와 84가 되겠네요. 3으로 나누면 1이 부족해요. 어떤 수를 3으로 나누면 1이 부족합니다. 1이 부족해요. 그리고 어떤 수를 5로 나누면 3이 부족해요. 근데 이건 다시 얘기하면 아가들 잘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15라는 수를 4로 나눌 거예요. 원래 제대로 계산을 하면 몫이 얼마여야 돼요? 3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3이어야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4로 나누는데 잘못 계산해서 몫을 4라고 썼어요. 그러면 16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1이 부족했어요 라는 얘기는요, 3이 남았어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네모를 3으로 나눴는데 1이 부족했어? 그럼 몫을 내가 너무 크게 잡은 거란 말이야. 따라서 제대로 나눈 경우에는요,
네모라는 애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됐어야 된다? 2가 남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요. 어떤 네모라는 수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였다? 2였다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 네모라는 수를 3으로 나눠도 5로 나눠도 나머지가 2예요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면서 2가 남았으니까 2를 빼줄게요. 네모 마이너스 2는 3과 5의 공배수입니다. 3과 5의 최소 공배수가 15기 때문에요. 15, 30, 45 이런 식으로 네모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때 그럼 네모는 뭐겠어요? 17, 32, 47 이렇게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질문은 두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자연수를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17. 19번 문제는 전에 제가 피드백 테스트에도 냈던 문제입니다. 8분의 21에 어떤 분수 A분의 B를 곱했더니 결과가 자연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12분의 35에다가도 같은 수 A분의 B를 곱했더니 자연수가 되었대요. 그럼 약분을 해서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B는 조건이 뭐였죠? B는 8의 배수. 그리고 또 B는 12의 배수. 약분을 해서 분모는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21의 약수입니다. 한 번 더 약분해서 분모인 A가 1이 돼야 되므로 A는 35의 약수죠. 결국 B는 8과 12의 공배수일 거고 A는 21과 35의 공약수일 거예요.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가장 작은 기약분수를 물었어요. A분의 B가 작아지고 싶어요. 어떤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가 작아지기 위해서 분모는 커져야 되고 분자는 작아져야 된다. 따라서 A는 21과 35의 최대 공약수고요. B는 8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우선 A부터 찾아볼까요? 21, 35, 7로 나눠주겠습니다. 7, 3, 21, 7, 5, 35, 최대 공약수 7. A는 7이고요. B 찾아볼까요? 8과 12, 4로 나눠줄게요. 4, 2, 8, 4, 3, 12. 최소 공배수 얼마? 24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A분의 B가 되므로 7분의 24.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A, B에 대해서 A와 B의 곱이 384고요. 최대 공약수가 8이래요. 우리 뭐 배웠죠? A 곱하기 B.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근데 두 수의 곱이 384래요. 얘는 8 곱하기 최소 공배수. 따라서 최소 공배수 얼마 나오나요? 8, 4, 32, 88에 64. 최소 공배수 48 나왔어요. 이번엔 두 자연수 A, B를 거꾸로 나눠볼게요. 뭘로? 최대 공약수 8로. 그럼 스몰 a, 스몰 b가 남게 되는데 제가 강조했어요. 이 둘은 서로소여야 한다고. 왜요? a와 b가 서로소가 아니면 최대 공약수가 8일 수 없기 때문에. 니은자로 곱하면 8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는데 얘가 48이야. 따라서 a 곱하기 b는요 6이 될 겁니다. 곱해서 6이 되는 경우의 수는 1, 6, 2, 3, 3, 2, 6, 1이 되겠죠. 자, 만약에 스몰 a가 1이에요. 그럼 라지 a는 뭐가 됩니까? 8이 될 거예요. 그때 스몰 b가 6이라면 라지 b는 48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두 자리 자연수야 라고 했으니까 이 1번 케이스는 버려야 되고요. 마지막 케이스도 같이 버려주시면 되겠죠. A랑 B의 순서만 바뀐 거니까. 그러면 스몰 A가 2고 스몰 B가 3이던
스몰 a가 3일 때 스몰 b가 2던 요 경우만 남게 된다. 스몰 a가 2가 돼요. 그럼 라지 a는 16. 이때 라지 b는 24.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라지 a는 24, 라지 b는 16이 될 거예요. 근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어차피 합을 물어봤습니다. 합은 얼마냐? 40이 될 거다. 본인이 틀린 문제, 헷갈렸던 문제들 꼭 다시 한번 풀이 점검하시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같은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도록 꼭 틀린 문제들 완벽하게 복습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수업 시간에 봅시다.